지난해 6월 한 40대 유부남이 채팅앱에서 20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 관심이 많던 암호화폐에 대해 얘기했고 20살 여성은 암호화폐에 호기심을 보였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유부남은 1억 상당의 암호화폐가 있는 자신의 계정을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다음 날에도 모텔에서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20살 여성이 건네준 음료수를 들이킨 유부남, 갑자기 정신을 잃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이 유부남의 계정에 있던 1억 상당의 암호화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문의 여성과 사라진 암호화폐,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두 사람이 일단 어떻게 만나게 됐던 건지 그 시작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부남이던 40대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갓 성인이 된 20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채팅을 나눈 지 이틀째 되던 날 여성이 돈을 대가로 하는 성매매, 이른바 조건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액수 문제로 무산이 되자 그럼 단순한 술자리를 가지자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 요구의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채팅 중에 이 남성이 다량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걸 빼앗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아, 덫에 걸렸군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죠. 이 남성은 아유 뭐 술 한잔 하자 모텔에서 하자는데 그럼 좋아요 하고 지난해 6월에 이제 용인에 있는 한 모텔에 둘이 가서 만납니다. 근데 여성은 암호화폐를 뺏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를 뺏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되든 이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 패턴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알아야 돼. 패스워드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됩니다. 아, 제가 5만 원 이체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제 A라는 암호화폐 한번 구매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휴대폰을 유심히 봅니다. 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너 하는 거 한번 보자. 네, 일단 5만 원을 먼저 송금을 해주고 이 어. 남성이 그걸 가지고 하려면 본인 휴대폰 잠금 해제해야 되죠. 그리고 거래를 하려면 그 안에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40대 유부남 또 좋다고 또 그 좋다고 앞에서 했죠. 또 시연을 해봤구나. 네, 또.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 여성은 외우고 그리고 다음 날 저희 한번 다시 만나죠. 오. 라고 하면서 이 재차 모텔 만남을 약속을 했고 이 남성도 여기에 응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이 피해자를 뭐 솔직히 그렇게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좀 얘기를 좀 이어가죠. 아, 일단 두 번째 만남에서 여성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이 피해 남성 잠들었다고 합니다. 뭘 준 걸까요? 수면제 줬겠죠? 아니 뭐 먹고 팩 이렇게 쓰러지면 먹는 건 수면제밖에 없는데 제가 수면제의 그 명칭은 일부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또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요? 졸피뎀인데 졸피뎀이 10ml예요. 그럼 말할게요. 예, 10ml인데 이 10ml 하나를 먹으면 일반 성인들은 그냥 잠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런데 이게 고유정 사건 기억나시죠? 네. 고유정도 똑같이 카레에서 이걸 여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7알을 준비를 했는 거예요. 70ml 빵 먹으면 그냥 뿅 하고 정신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쑥 잠이 듭니다. 지금 말했던 이 여성 그 패턴 알았잖아요. 패턴 알고 난 다음에 그 안에 1억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1억을 고스란히 뺍니다. 빼는데 이게 지문으로 확인하는 걸 받는가 봐요. 그래서 잠든 사람 지문을 꺼내가지고 저렇게 딱 눌러서 1억이란 돈을 빼앗아서 뿅 하고 없어졌답니다. 자, 이게 저도 이제 사건 반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은 이 정도만 딱 들어도 전반적인 이 흐름이 다 읽힙니다. 자, 이거예요. 처음에 이 40대 유부남이 갓 20살 된 여성을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암호화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하면서 딱 그래 너 걸렸어. 그리고 성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여성이 그럼 괜찮아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게 지난해 6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난해 정말 그 유동성이 워낙 흘러넘쳐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호황이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암호화폐 많이 우울합니다 저는. 백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지금 많이 좀 아픔을 갖고 계신데. 자, 소장님. 네. 야, 진짜 그래도 네. 20살짜리예요 네. 여성이.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예. 갓 20살이 된 여성인데 대단하네요. 그 남성이 다음날 이제 자기 암호화폐에 다 이체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털렸어. 치고 가려고 연락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내 된 거야? 암호화폐를 네가 가져갔지. 신고한다.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래요. 아들, 부인, 회사 모두에게 내가 까발릴까요? 신고할 거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예상하고 남편의 회사, 가족,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9차례 도리어 나 성매매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19차례를 역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야, 승현님 이거 이제 그 1억 원 어치의 암호화폐 당시 기준으로 털렸어요. 근데 저렇게 나오면 그래도 뭐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 갈등은 했겠어요, 이 남성.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자기가 위크 포인트가 있는 사람, 사실 공무원들에게 그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 받으면 그 순간부터 노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절대로 밥 혼자 먹지 주위 업자들하고 밥 먹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게 밥을 사준다 할지도 그 밥은 분명히 대가가 있는 밥인 것이고 유부남인데 20살 간 넘은 사람하고 무슨 모텔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위크 포인트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걸 다 없어질 수 있으면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자기 삶을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날려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앵커 말씀대로 피해자를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절대로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선, 우리가 검도라 그러죠. 검도는 정말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폭행 합의금. 그러니까 성폭행 합의금으로 내가 1억 원 암호화폐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탈취를 한 게 아니라 난 합의금 쪽으로 받은 거다. 네, 거짓 진술을 한 거죠. 이게 남성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네. 이런 뭐 얘기가 다 통하진 않겠죠. 네,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중하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이게 그냥 뭔가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갈취했는데 이건 강도상해죄입니다. 강도죄예요. 절도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완전히 잠에 빠져들게 하면 그거 자체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죄명 자체가 강도상해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이제 처벌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예. 이 여성이 청소년 시절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화를 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 이게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성매매하고 나서 남성이 잠들면 지갑을 빼가는 것. 이런 행동을 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었는데 성인이 돼서 이것보다 훨씬 진화해서 약을 먹이고 이런 과정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일단 죄질이 안 좋고 전혀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본인 성폭행했다고 무고하고 허위주장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봐줄래야 봐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야, 이은혜 약간 좀 그거랑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조금 그런 얘기, 이은혜가 실제 과거에 그런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뭐 밝혀졌죠. 예, 2심으로 갔습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요? 저는 좀 형이 올라갔으면 좋을 뻔도 했다는 생각을 저 죄질을 보면 좀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냥 5년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또 하나 다행이죠. 항소심도 똑같이 말합니다.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먹고 돈을 강취했다는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금까지 얘기했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가족들의 정보를 훔친 점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한 말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무고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입증이 안 되는 무고는 저희들이 가중처벌할 수 없지만 정말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가해자의 미래를 지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듯이 성폭행 당하지 않고도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 남성의 미래는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고를 받은 남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무고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는 좀 그 부분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 항소심에서도 5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 저는 이 남성을 그렇게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느낌이 아니고 뭐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40대 그것도 유부남인데 갓 20살 된 여성과 왜 모텔을 이틀씩이나 가며 그 또 암호화폐 자랑을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 다 상처받았을 거고요. 뭐 이런 여성이 그 근처에 다 붙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